쿠바 출신 언론인이 있는데 카를로스 온타비르라는 유명한 언론인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카를로스 온타네르의 책에 남미 사람들의 가난 그리고 무지 그리고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며 한이 맺힌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외치고 싶었던 책을 써냈는데 책 이름이 상당히 이상하면서도 강력한 말을 줍니다. 책 이름이 무엇이냐? 완벽한 라틴 아메리카가 바보가 되는 지침. 남아메리카가 대단히 자원도 많고 충분히 개발만 하면 완벽한 남아메리카가 될 수 있는데 바보같이 살고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넓고 대단히 개발만 하면 잘만 정치가 운영이 되면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이 나라들이 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룩셈부르크가 12만 불, 스위스가 8만 7천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라틴 아메리카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17,000불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카를로스 온타네르가 6가지의 라틴 아메리카의 바보 같은 모습을 써냈습니다. 첫째로 실패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밖에서 찾는다. 저 스페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이 외세의 침략 때문이다. 스페인 놈들이 잘못한 거다. 계속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패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상대방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한 거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의 허물을 어제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게 사람이 해답을 못 찾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잘못된 것을 나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조상이나 다른 민족에게 찾는다. 카를로스는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들 차지하지. 네 번째로는 자유로운 경쟁을 죄악시하고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몽땅 털어 나누어 가지자는 유혹하는 정치인들에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도 동일합니다.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이 홀리는 거예요. 저 나쁜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 남미가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진 대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UCLA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가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있다가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가 지금은 유일하게 UCLA의 한국학 교수로서 지내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TV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가지고 다 나라들을 복속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동방에 조그만하게 반도로 나와 있는 이 대한민국을 중국이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고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국의 이런 성이라고 그러죠. 미국에는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본토 자기들의 그 땅이 있는데 주변의 땅들을 다 중국의 땅으로 복속시켰습니다. 내몽고가 그렇습니다. 글자에 보면 내몽고 자치구, 네이몽고 자치구 그렇게 써져 있죠. 노란색 부분이 북쪽에 있는 몽고 밑에 쪽에 있는 내몽고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몽고를 중국의 땅으로, 그 다음에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티벳이라는 그 히말라야 산맥 오른쪽에 밑에 있는 티베트족을 다 복속을 시켰죠. 저 티벳에 있는 승려들이 분신 자살을 합니다. 신문 보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하게 해달라. 승려들이 분신 자살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다. 우리 나가면 다 망한다. 그래서 티벳도 지금 중국의 나라가 되어서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시 장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밑에 쪽에 마카오 우회 쪽에 있는 거기도 이제 다 중국으로, 그 다음에 신장 위그르, 아마 중국의 나라에서 가장 반항심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위구르 족속입니다. 지금도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여전히 독립을 못하고 중국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샤오 후이족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 샹그릴라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자치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끝에 영국으로부터 받은 이제 홍콩, 마카오 이런 나라들도 다 중국의 복속이 돼 이렇게 엄청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쪽 한반도 그 조그만한 나라를 못 이겨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 시대에 막 100만 대군이 수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수장이 되고 병자호란, 그 다음에 뭐 임진왜란, 뭐 6.25 전쟁, 또 일제 강점기 이런 시대를 다 겪으면서도 절대 다른 나라에 머리 숙이지 않는 민족이다. 참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그 UCLA 한국학 교수님이 아주 그 민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수합니다. 세계 경제력이 11위입니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60개국 정도 되는데 등록되지 않는 나라까지 합치면 300국 정도가 되어 있는 전 세계에. 근데 300여 나라 중에서 경제력이 1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약속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력이 여러분 세계 7위입니다.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약해요. 그래서 한 9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2차 대전 후에 미국과의 조약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묶여 있어서 그 나라가 8위, 일본이 8위, 독일이 9위, 일본이 8위, 대한민국이 7위입니다. 절대 대한민국이 조그만한 나라이거나 약소국가이거나 볼품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꽤 살만한 민족입니다. 옆 사람 인사를 하겠어요. 당신의 나라는 꽤 살만한 민족입니다. 시작. 예,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큰 나라들 여기 있는 이렇게 하나의 성, 중국의 성이 우리나라의 2배 더 크고요, 3배 더 크고요. 이 위구르족 같은 데는 뭐 한 10배 정도 우리나라보다 커요.
근데도 다 중국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조그마한 나라가 중국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일본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꽤 쓸만한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그렇게 흔들어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TV에 치킨 배달, 피자 배달 그러는데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는 민족입니다. 3.1 만세운동은 바로 그런 민족성을 정확하게 드러낸 나라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힘으로 총으로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1919년에 이 민족이 총칼이 무섭고 죽을 줄 알면서도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당시 죽은 자가 17,000명 정도 되고요. 나중에 행방불명된 자가 한 4만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극기 운동으로 약 6만 명 이상이 죽고 10여만 명 이상이 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그들은 국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외쳤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들도 다 나가서 엎드려지고 쓰러졌지만 죽을 걸 알면서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3.1운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운동을 했다면 반란이나 세계사 속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비폭력, 비저항으로 이렇게 3.1운동을 해서 세계적인 그런 운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촛불 행진이 있었는데 지금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왜? 폭력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촛불로 수백만 명이 길거리에 쏟아나와 민주화를 외쳐서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된다 할 정도로 이 비폭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독립단에게 통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 지침서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3.1 운동을 하면서 이 통고문이 왔어요. 절대 일본인을 욕하지 말고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운동을 하라. 두 번째가 일본인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아라. 여러분, 남미는 완벽한 라틴 아메리카이지만 그들이 모든 일들을 다른 나라 때문에 그랬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그랬어, 다 그렇게 하는데 대한민국은 3.1운동을 하면서 일본인에게 욕하지 말고 일본인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는 통고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보 같잖아요. 그 총칼 앞에 맞서서 욕도 하지 말고 폭력도 쓰지 말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려라. 있을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기록된 3.1운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쭉 하면서 제가 이 독립단 통고문을 발견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대한민국 백성이. 우리의 민족성이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 자기들 너무 괴롭게 하는 이 백성들에게 욕하지 말고 비폭력으로 대항하라는 이 지침서가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자랑스러워요.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고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 바울에게 감옥에 갇히도록 끌고 갔던 사람들, 바울에게 곤장을 치고 죽을 위기에 도달하도록 매를 때린 사람들, 바울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나라 민족이 아니고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 바울에게 고난을 주고 매를 때리고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이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 유대인 골육의 친척 유대인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그 유대인을 살려주세요.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가 그 빙상연맹의 여러가지 비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 러시아로 귀화한 선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선수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정치인들이나 또 어떤 협회나 어떤 단체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고 대한민국을 욕하고 대한민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귀화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피를 받았고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미워도 싫어도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싫어도 다 내 가족이요 내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욕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쓰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러시아로 귀화했다가 많은 부끄러운 일로 지금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나라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은 자기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나를 감옥에 가게 하고 때린 사람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혹시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저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유대인들이 살 수만 있다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가 독립이 되고 나라가 잘 살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를 때려도 내 민족이요 골육이요 형제입니다. 나를 감옥에 갇혀도 내 형제요 골육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주세요.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민족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 운동의 독립단들이 지침서가 일본인들을 욕하지 말고 일본인들을 폭력을 행하지 말아라. 저는 3.1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어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우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복수해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씁쓸함만 남는 겁니다. 3.1 운동은 수만 명이 죽거나 갇히거나 다쳤지만 그 민족성은 지금 오늘 1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결코 쓸모없이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다가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옷자락을 자르거나 물통을 가려거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사울을 2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원수가 다윗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여러분, 원수가 자기가 다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할렐루야. 이 의로운 게 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선대하는 사람이 그게 의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또다시 축복합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일은 악한 자에게 선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뭐 많이 퍼주느냐, 뭐 그렇게 하느냐, 쓸어버려라. 저 경상도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고 지금도 빨갱이하니 우리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람들이 다 가서 쓸어버리자. 분론이 분열되고요, 이 땅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폭력을 썼다면 이미 우리나라가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은 어떤 경우냐? 다윗이 사울왕을 선대할 때에 그 사람이 축복해 준 대로 이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서는 축복을 다윗을 통하여 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여, 대은혜의 교우들이여, 3.1 운동을 맞이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경제력이 11위요 군사력이 7위인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선대하고 더 베풀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견고히 서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